자, 제가 휴가를 좀 내서 나라의 반대편으로 여행을 갔어요. 뉴욕으로 말이죠. 아, 빅애플. 8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 브로드웨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센트럴파크,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 자유의 여신상은 1885년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300개가 넘는 구리 조각의 형태로 들어왔어요. 설명서도 들어있었죠. 일부 조립비료, 배터리 불포함.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인들이 미국인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받는 쪽에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위한 받침대를 준비해야 했어요. 뉴욕 대신 자유의 여신상은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보스턴, 심지어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뻔했었어요. 이 모든 도시들은 여신상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건축비를 지불하려고 했죠. 하지만 뉴욕도 그걸 원했죠. 그들은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필요한 돈을 모두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886년 여신상은 공식적으로 뉴욕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직도 그곳에 있어요. 유감이네요, 필라델피아. 그래도 거긴 치즈케이크가 맛있잖아요. 어쨌든 처음 들른 곳이 자유의 여신상이었고 저는 매우 흥분해 있었죠. 하지만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진 상상도 못했어요. 첫날 전 뉴욕시에 도착했고 우선 리버티 섬으로 가는 페리를 탔어요. 항구 멀리 한가운데서 벌써 그녀가 보였죠. 페리가 여신상에 다가가자 모두들 그녀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여신상을 등지고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는 그저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을, 그러니까 있었던 곳을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여신상이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는 분명 그게 거기 있었는데 순간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들 모르네요. 그래도 우린 선착장에 도착해 페리에서 내렸어요. 전 그게 무슨 속임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자유의 여신상이 정말 사라졌고 받침대는 완전 비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올라가서 자유의 여신상인 척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곧 당국이 도착해 아무도 섬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도둑이 아직 섬에 있을 테니 조사를 해서 도둑을 잡고 싶다고 했어요. 마치 정말 자유의 여신상을 훔치는 게 가능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들은 섬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우린 그곳에서 하루를 보냈고 결국엔 우리를 풀어줘야 했죠. 주머니에 자유의 여신상을 숨겨둔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네요. 2일째.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서 저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에 뉴욕에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물론 아침에 모든 신문, 잡지, 그리고 TV 토크쇼에 실렸네요. 모든 타임스퀘어 간판에는 여신상의 사진과 함께 저를 본 적 있나요? 자유의 여신상 실종! 또는 심지어 세기의 도둑, 자유의 여신상이 도둑 맞다! 라는 자극적인 표제가 걸려 있어요. 빅애플 전체가 이 분실을 애도하고 있어요. 동상에 녹청과 같은 청록색으로 색칠하고 자유의 여신상의 드레스와 폼으로 만들어진 기념품 왕관을 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나저나 지역의 모든 기념품 가게에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작은 자유의 여신상 플라스틱 조각상도 다 동이 났어요. 전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유명인들과 사용자들이 우는 이모티콘과 찢어진 하트가 있는 여신상의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인터넷이 하나의 큰 추모식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사라진 조각상을 기리며 청록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5일째, 뉴욕은 지금 훨씬 더 붐벼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합성이 아니라 실제로 여신상이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도시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리버티 섬으로 가는 여객선이 있던 맨하탄의 한 부분이 사람들로 가득해요. 사실 보고 기겁했는데 청록색으로 칠한 초열렬 팬들이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면서 어떻게든 여신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리버티 섬에 갈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형사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곳에 도착해요. 10일째,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뉴욕을 위해 새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매우 다정한 처사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받았던 원래의 자유의 여신상을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울고 있어요. 1885년에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처럼 다른 도시들이 여신상을 드리려고 했던 거 기억하죠? 이제 사람들은 높이 46m, 무게 20만 4천 킬로그램의 동상을 잃은 것에 대해 뉴욕을 비난하고 있어요.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에 세워졌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리고 세계에 자유의 여신상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원래 버전이 뉴욕에 세워진 지 몇 년 후에 미국인들이 프랑스에 주었던 좀 더 작은 버전이 있어요. 높이 11m에 불과한 이 작은 기념비는 파리의 그레넬교 근처에 서 있어요. 뭐 며칠 전까진 말이죠. 미국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프랑스는 작은 복사본을 파리에서 뉴욕으로 운반했고 미국인들은 사라진 것 대신 그걸 받침대 위에 올려놨죠. 이게 원래 것보다 10배 이상 작다는 걸 감안하면 조금 웃겨 보여요. 하지만 뉴욕 사람들은 복제품일지라도 뉴욕에 이게 없는 걸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또 파리에는 실물 크기의 자유의 여신상 횃불이 있어요. 자, 그것도 뉴욕으로 운반되어 리버티 섬의 기념물로 세워졌어요. 한편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뉴욕 카지노와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엄청 침묵을 지키면서 여신상 소동에 대해 암암리에 쉬쉬하고 있네요. 21제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세계는 거대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금이 종료되었죠. 필요한 1114억을 모으는데 단 2시간 47분이 걸렸어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20억 명의 사람들이 기부를 했어요. 예전처럼 공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2주 후에 시작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운송될 겁니다. 보스턴은 여전히 여신상을 뉴욕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세상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침대 위에 있는 이 작은 복제품이 여전히 웃겨 보이거든요. 절대 적응 안 될 것 같아요. 또 오늘부터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관광객들은 리버티 섬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됐어요. 뉴욕 전체의 사람들이 지금 그 섬을 방문하려는 기세라 당국은 디지털 대기표를 이용해야 했어요. 다음 2달치 표는 이미 다 예매되었는데 그건 10분도 채 안 돼서 일어났어요. 800만 뉴욕 시민과 2억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매년 뉴욕시를 방문하는 걸 보면 전 10년 후에나 이 섬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1일째.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제 말은 원래의 여신상이 돌아왔어요. 한밤중에 나타났다고 하네요. 더 작은 복제품은 받침대 옆에 서 있고 원래의 자유의 여신상이 제자리에 서 있어요. 전 그걸 봐야 했기에 항구로 달려갔어요. 뉴욕의 모든 사람들처럼요. 진짜로 돌아왔네요. 아직도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요. 세계의 위인들도 이 미스테리를 풀지 못하고 있죠. 데이비드 카퍼필드에겐 빈틈없는 알리바이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물으시면 여신상이 스스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냥 휴가가 필요했을지 모르죠. 전 여신상이 중앙 아메리카의 해변에서 쉬고 있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어쩌겠어요. 100년 이상 하루도 쉬지 않고 서서 항상 자신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견뎌야 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잠깐이라도 휴가를 보내서 다행이에요. 다음 150년 동안은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야, 우리 모두 걱정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기에 서 있네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제가 돌아왔어요.